안녕하십니까. 제가 이런 자리에 선다는 상상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서 사실은 아직 조금 얼떨떨한 마음이 좀 많이 있습니다. 오늘 사례 발표는 너무 집중해서 들으시면 별거 없다고 하실 거기 때문에 대충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드리겠습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재 울산초등학교에서 근무하고 있는 11년차 교사 김고은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발표는 연간 활동의 흐름에 따라서 진행하겠습니다. 2020년 실태조사 및 목표과제 설정, 두 번째 연간 활동 내용을 몇 가지 소개하고요. 그리고 학생자치회 학생들의 소감 일부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활동의 성과와 제언으로 마무리 지어보겠습니다. 2020학년도에 변수가 많았던 학사 일정으로 학생들이 학교생활이나 학생회 활동에 대한 관심이 많이 하락했을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리하여 구글 폼을 통해서 두 가지 설문을 실시하였고요. 좌측 설문에서는 학생자치회 임원의 파악 유무를 먼저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 결과 모른다는 응답이 43%에 달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학생회에 대한 흥미나 인식을 제고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우측 설문은 학생 자치 활동에서 개선할 점이 무엇인가에 대한 조사였고요. 그 결과 의견 수렴, 홍보, 공약 실천 등의 요구사항이 두드러졌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앞선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여서 저는 4가지의 목표 과제를 설정하였습니다. 당연 출발 목표는 학생 자치회와 자치 활동에 대한 흥미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 먼저였습니다. 그리고 이 4가지 과제를 통해서 학생들과 함께하는 학생 자치, 즉 가치의 가치를 형성하고자 하였습니다. 첫 번째 활동으로는 with name과 관련된 활동입니다. 학생 자치회가 구성된 직후 저는 바로 가장 먼저 학생 자치회 이름을 지었습니다. 이름 공모, 온 오프라인 투표, 로고 제작, 결과 홍보 등의 과정을 거쳤고요. 저희 1학기 전교 홍보부장이 with us라는 이름을 제안했었는데요. us는 우리라는 뜻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울산초의 약자인 us를 따서 with us라는 이름이 탄생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주 단순하지만 기억하기 쉬우면서도 또 유치하지 않은데 세련된 느낌을 주었기 때문에 저는 이 이름이 탄생했을 때 너무 기분이 좋았습니다. 다음 이름 짓기 활동으로는 급식소 새 이름 짓기 공모전이었습니다. 1학년부터 6학년까지 모두 참여할 수 있는 학생 공모전 형태로 진행을 하였고 100여 건의 제안서들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위더스에서 1차적으로 선정을 한 후에 학생 투표를 실시하였고 그 결과를 공개를 한 이후에 팻말 제작의 과정까지 거쳤습니다. 이렇게 이름을 짓는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은 좀 더 학교 생활의 활기를 되찾고 자신이 직접 투표한 이름이 불리게 되는 그런 경험을 함으로써 학생 자치가 자존감을 불러일으켰다라고 저는 판단하였습니다. 다음 두 번째 활동으로는 with student입니다. 실태조사를 바탕으로 하였을 때 학생 의견 수렴이 가장 우선시되어야 된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에 저는 이 업무의 시작부터 좀 다르게 해보자 라는 생각으로 전교 임원 선거에 공약 계획서라는 새로운 제도를 도입시켰습니다. 실태조사에서 나왔듯이 아이들은 자신의 공약을 실천을 하기 위해서 예산이 얼마나 필요하고 어떻게 진행을 시켜야 되는지를 미리 조사를 시켰습니다. 사진상에 보이는 이 계획서는 현재 저희 학교의 학생회장이 제출했던 계획서입니다. 공약 두 번째로 공동우산 배치를 학생이 적어왔는데 우산의 개수, 계단 가격, 그다음에 총 금액 이런 것들을 미리 계획을 하게 하였고 실제로 제가 나중에 사례보고서를 작성을 할 때 다시 이 자료를 열어봤더니 제가 지출했던 금액과 이 친구가 계획했던 금액이 거의 일치하게 나와서 저는 굉장히 깜짝 놀랐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학생 참여 예산제입니다. 저희 학교에서는 1, 2학기 두 차례로 나누어서 공모전을 실시하였습니다. 위더스 회의를 통해서 공모전 일시, 그다음에 기간, 선정 기준, 상품, 홍보에 대한 계획을 세웠고 출품한 제안서들은 검토 및 선정, 구매, 비치, 안내 과정을 거쳐서 실행되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제가 아이들과 함께 만들었던 예상제 홍보 영상인데요. 일부 시청하시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저희 학교에서는 2021학년도 급식소 환경 개선 계획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위더스가 학생 대표로 이 토론회에 참석을 하게 되었고요. 위더스 친구들은 각 학급의 의견을 수렴을 한 것을 가지고 토론회에 다양한 의견을 제시를 하였고, 실현 가능한 것들 위주로만 급식소 공사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이 중 가장 선호도가 높았던 것은 여기 사진의 네 번째에 보시면 창문을 바라보면서 혼자 밥을 먹는 혼밥 테이블이 학생들에게 굉장히 인기가 많았습니다. 네. 그래서 토론회나 참여 예산제, 공약 계획서 등과 같은 활동으로 학생들의 의견이 수렴되는 과정을 직접 경험을 하고 그 결과를 또 확인을 하면서 학생 자치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활동과제 세 번째, 위드 온라인입니다. 이 작은 바이러스가 저희 교육계에도 굉장히 많은 영향을 미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학생 자치 활동에도 줌 회의나 패들렛의 기능을 적극 활용하였습니다. 패들렛에 모임 공지를 한다던가 아니면 안건에 대한 투표를 댓글로 작성을 하는 등의 간단한 활동 위주로 운영을 하였습니다. 1, 2학기 임원 리더십 캠프 또한 온라인에서 진행을 하였습니다. 물론 방역 수칙을 지키면서 오프라인으로도 실행을 할 수 있었지만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온라인으로도 가능한 자치 활동을 경험을 시켜주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소소하지만 작은 활동들을 통해서 아이들은 온라인이라는 공간에서도 학생 자치가 이루어질 수 있구나라는 플랫폼을 제공을 하게 했습니다. 다음은 위드 힐링입니다. 1년 동안 함께해온 울산초 학생들에게 즐거움을 선사하고자 학생들이 좋아할 만한 활동들을 위더스에서 기획을 하였습니다. 2021학년도 현장 밀착형 학교 현안 사업 지원 계획에 따라 6층 야외 공간에 놓을 물품을 학급회의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였고, 그 결과대로 캠핑 의자를 구매하고 비치하였습니다. 캠핑 의자 같은 경우에는 학생들의 사용법 인지가 필요하기 때문에 이 또한 영상으로 제작을 해서 학급에 배포 시청하였습니다. 이 의자를 사용하는 방법은 꽤 간단하지만 제가 담임 선생님들께 안내해주세요 라는 부담을 드리기가 싫어서 학생 자치회도 의견을 물어봤더니 저희가 그냥 직접 촬영하면 좋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촬영을 하고 이제 그걸 학급에다가 공유를 했었습니다. 이 정도만 시청하겠습니다. 네, 저희 학교의 특색 사업으로 맨발 사람길이라는 길이 조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부터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용 제한이 있었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관심도가 굉장히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학급회의 안건으로 맨발 사람길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라는 안건을 제시를 했고, 학생 의견을 수렴한 결과 챌린지 형태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위더스에서는 미리 캔버스를 통해서 홍보 자료를 제작을 하였고, 아침 방송에서 챌린지 행사를 안내하였습니다. 요즘에도 굉장히 날씨가 춥지만 아이들이 맨발을 걸으면서 이 길을 맨발로 걷고 있는 중입니다. 아이들은 역시나 즐거운 놀이 형태의 활동에 가장 열화와 같은 반응을 보여주었고요. 이런 행사를 기획하는 학생 자치 활동으로 모두가 힐링할 수 있는 학생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사실 이런 활동들 외에도 제가 슬라이드에 담지 못한 너무 소소한 활동들이 많았는데요. 이 영상을 제가 직접 제작을 해서 1학기 여름방학 전에 학생들에게 배포를 해서 우리 위더스에서 이런 활동들을 했습니다 라고 간략하게 소개를 했었습니다. 잠시 시청하겠습니다.
활동들은 사실 슬라이드에 담거나 영상에 담지 못한 것들보다 너무 작은 활동들이 많아서 조금 소개해드리기가 민망해서 쓰진 않았지만 정말 1년 내도록 해야 하는 일이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네, 학생 소감 일부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 날 아이들과 최소 1시간 정도 만나서 활동을 했었습니다. 모든 활동을 한 후에는 아이들에게 PMI 소감지를 나누어 주어서 작성을 하고 그것을 있는 그대로 급식소 앞에 게시판에 게시함으로써 학생 자치회 임원들이 현재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는지를 학생들에게 모두 공유하였습니다. 그리고 1학기가 마무리될 때 저희는 정교부장이 교체가 되는 시기였기 때문에 또 이 활동을 마무리하고자 1학기 임원 친구들에게 소감문을 받았고 그 내용 또한 이제 공유를 하여서 학생들이 함께 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네, 학생 소감 일부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했던 질문으로는 학생자치회 활동을 통해 내가 바뀐 점은 무엇인가 라고 했을 때 아이들은 여럿이 같이 하면 더 빠르고 쉽게 일을 처리한다. 우리 학교에 대해 더 많은 관심을 갖고 살필 수 있게 되었다. 소통과 배려를 배울 수 있었다. 단체 활동에 책임감을 느꼈다. 라는 이런 소감을 작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제가 읽어보면서 이런 경험을 직접 한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 발전이 있었을까라고 생각을 하니 굉장히 뿌듯한 한 해였습니다. 다음은 성과와 재원입니다. 성과는 크게 4가지로 분류할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학생자치 활동에 대해서 학생들의 흥미와 인식을 제고시켰습니다. 둘째, 학생 의견의 수렴을 바탕으로 하는 학생자치 문화를 형성하였습니다. 셋째, 학교 생활과 밀접한 문제 해결 능력을 키워 민주 시민의식을 함양할 수 있었습니다. 넷째, 다양한 온라인 플랫폼을 학생자치 활동에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원입니다. 저는 올해 학생자치 업무를 처음 맡아보았습니다. 보통 저는 업무를 처음 맡으면 작년 거 조금 고쳐서 하는 그런 나쁜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이게 코로나로 인해서 학생자치 활동이 원활하게 진행이 되지 못했기 때문에 갑자기 맨땅에 헤딩하는 기분이 많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어쩌면은 새로운 시작을 시도해봐도 되겠다라는 그것이 동기가 되어서 1년 동안 열심히 해볼 수 있었습니다. 업무 진행 시 느낀 어려운 점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선 학생 의견을 적극적으로 수렴을 해야 하는데 이게 학급에서부터 양질의 의견이 모아져서 올라와야 학생 자치 활동에 반영이 될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을 조금 부족하지 않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래서 학급 단위의 토익 토론 문화가 정착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퍼실리테이션 강사라던가 아니면은 원탁 토론과 같은 외부 프로그램을 교육과정과 연계하여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아이들과 만났는데요. 사실 저는 영어 전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영어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방과후 수업으로 자리를 내어주어야 하는 형편과 그리고 학생 자치실이 있지만 오전에는 일시적 관찰실 그리고 오후에는 튜터 학습실로 이용이 되면서 사실 사용을 할 수 있는 공간이 없었던 현실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조금 해결이 되면 좋겠다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는 내실 있는 학생자치 활동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입니다. 제가 여러 교육청 우수 사례를 읽다 보니 일부 학생자치 활동을 특별 행사나 이벤트로 오해하는 관점들이 있는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학생들이 행사를 기획하고 참여하는 그 과정 속에서도 긍정적인 교육 성과가 있겠지만 학생의 공약 이행이나 아니면 학교 생활, 학생들의 복지와 관련된 문제점을 직접 해결하는 그런 과정과 같이 지속적인 활동이 되어야 되지 않나 그런 쪽으로 학생 자치를 재조명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온 학교의 관심과 협조가 필요합니다. 제가 이 업무 맡기 전에 2회 동안 신규 선생님들이 맡아서 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 업무가 굉장히 깊이 되는 업무라는 그런 얘기인데요. 학생들의 의견을 좀 실현 가능한 것으로 좀 다듬고 여러 부서의 협조를 구하러 다니는 것은 결국에 담당자의 일이기 때문인 거죠. 그래서 현 교육과정의 흐름 속에서 자기 주도성을 가진 민주시민의 양성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학생, 모든 교사, 그리고 행정실과 관리자 함께 발맞춰 나가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